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대여수 C팀의 팀장으로서 학술제 발표를 맡은 2학년 10반 5번 박건, 저는 대여수 C팀의 조원으로서 학술제 발표를 맡은 2학년 9반 14번 이동현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팀원 중 한 명인 1학년 6반 10번 백준기 학생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자퇴를 하게 되어 발표를 함께하지 못한 점에 양해를 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들어 뉴스에서 지하철역 성범죄 사건이 이전보다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지하철 성범죄에 대해 알아보던 도중에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주관하는 생활안전지도의 존재를 알게 되었는데요. 이 생활안전지도 안에는 화면에 보이는 지하철 성범죄 위험도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시간대를 지정해 역들이 성범죄에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5단계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신뢰성이 있는 지표일까라는 의문인데요. 지하철 성범죄 위험도는 신뢰성이 뒷받쳐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각각의 역에 대한 안 좋은 인식만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을 검증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험도에 고려되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과 결과, 마지막으로 재현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도에 고려되는 요소들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계절적 요소란 여름에는 옷이 얇고 짧아지고 겨울에는 두껍고 길어지는 특성을 반영하는 요소이고, 인구수는 역별 유입 인구인 승하차 인원과 관할 동주민수 등이 있습니다. 환경적 요소로는 역 주변 환경과 환승역 여부 등이 있겠고, 범죄 사건은 실제 범죄 사건을 고려하는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론입니다. 저희는 앞서 살펴본 요인들 중 인구수와 환승역 여부를 중점으로 엑셀을 활용해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3명에서 각각 3개 호선씩을 맡아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좌측에 보이는 사진이 각 호선별 환승 여부, 관할 동주민수 목록, 우측에 보이는 사진이 역별 유입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관분석 설명부터는 이동현 군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관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수집한 엑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는 상관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상관분석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강한 양의 상관관계, 약한 양의 상관관계, 강한 음의 상관관계, 약한 음의 상관관계, 상관관계가 없음, 이렇게 총 5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상관계수가 0.7에서 1 사이로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도 같이 증가함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약한 양의 상관관계 같은 경우는 상관계수가 0.1에서 0.3 정도로 앞서 말한 A 그래프보다는 약한 양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한 음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가 -1에서 -0.7 사이로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은 감소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고, 약한 음의 상관관계는 C 그래프보다는 약한 음적 상관관계를 띠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관관계가 없음은 상관계수가 -0.1에서 0.1 정도로 x와 y 사이의 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제 성범죄 위험도와 동주민수, 성범죄 위험도와 승하차 인원수, 성범죄 위험도와 환승역 여부, 이렇게 총 3가지 영역으로 나눴는데, 동주민수가 많아짐에 따라 성범죄 위험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승하차 인원수가 많아짐에 따라 성범죄 위험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환승역일수록 성범죄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각화 예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3호선 데이터 시각화 그래프와 5호선 데이터 시각화 그래프를 예시로 가지고 왔는데, 먼저 환승역 같은 경우는 환승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0과 1로 구분하였고, 성범죄 위험도 같은 경우는 이제 5가지 위험도를 1, 2, 3, 4, 5 총 이렇게 5가지 숫자로 가중치를 부여하여서 그래프에 표현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환승역일수록 성범죄 위험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재원은 저희가 총 3가지 정도로 가지고 와봤는데, 먼저 실제 범죄 사건을 분석하지 못한 점, 조사 대상이 되는 위험도의 한정성, 실시간으로 바뀌는 유입 인구와 현재 주민수의 오차 가능성, 이렇게 총 3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분석하지 못한 점은 아무래도 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데이터로 제공하지 않는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분석하지 못해서 이 부분이 아쉬웠던 것 같고, 조사 대상이 되는 위험도의 한정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0년도 7월 6시부터 7시 4일을 기준으로 분석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도나 월 아니면 시간대에 따라서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가지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실시간으로 바뀌는 유입 인구와 현재 주민수의 오차 가능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입 인구수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 이제 분석 결과에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